나이가 들수록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익숙해진 것들을 쉽게 놓기는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당연했던 고민과 습관들이 어느 순간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짐을 계속 안고 가야 할까요?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한 불안을 끝까지 놓지 못합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지만 여전히 부족할까 걱정하며 스스로를 올가맵니다. 과연 불안해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까요? 오래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을 무조건 고수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걸까요? 한번 맺은 인연에 대한 집착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소중한 관계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부모로서의 책임감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식도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끝까지 짊어져야만 하는 책임일까요?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더 가볍고 편안해질 테니까요. 1. 돈에 대한 불안. 나이가 들수록 돈에 대한 불안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앞만 보고 달렸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은퇴 후 고정적인 소득이 없다면 남은 돈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과거와는 다른 경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도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 부담도 늘어납니다. 주변을 보면 여전히 경제 활동을 하며 돈을 벌고 있는 사람도 많고 자신보다 더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연 지금 가진 돈으로 충분할까? 더 전략해야 하는 걸까? 혹시라도 큰 돈이 필요해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걱정은 단순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몸에 밴 사고방식과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젊을 때부터 돈을 아끼고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육을 받으며 자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그 습관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강조됩니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보면 노후 자금 10억이 필요하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 기억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리며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이 쌓이면 현재 가진 돈이 많든 적든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돈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줄일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단순히 무조건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에 맞는 소비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면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 문제, 갑작스러운 수리 비용, 생활비 증가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대비하려고 지나치게 돈을 모아두기만 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두되 불필요한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단순히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금 가진 돈으로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돈은 쓸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모아두기만 한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과의 시간,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을 즐기는 태도 등이 그 예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원하는 삶을 누릴 수 없고 돈이 많아도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외롭습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인간관계가 좋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태도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결국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돈이 없더라도 지혜롭게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에 지나치게 사로잡혀 현재를 불안하게 살아간다면 결국 돈을 모으는 이유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미래만 생각하다 보면 현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기만 하다가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돈을 쓸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것은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것이지 불안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에 얽매여서 사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불러옵니다. 돈을 너무 많이 걱정하다 보면 오히려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살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의 삶을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불안을 느끼며 아끼기만 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며 삶을 꾸려가느냐입니다. 불안에서 벗어나 돈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더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 오래된 습관.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다양한 습관을 형성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것, 잠들기 전 TV를 보는 것, 누군가를 만나면 습관적으로 특정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까지 우리의 하루는 크고 작은 습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습관은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어떤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습관들이 이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오래된 습관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이란 단순히 반복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 몸과 마음에 새겨진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꾸려 해도 쉽게 바뀌지 않고 오히려 불편함을 느낄 때조차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만 익숙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기존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크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익숙한 방식에 더 의존하게 되고 변화를 귀찮아하거나 불필요하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오래된 습관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특정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행동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바꾸려면 단순히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내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습관들이 나이가 들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습관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패턴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면 몸이 더 쉽게 피로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는 등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습관도 나이가 들면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특별히 운동을 하지 않아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작은 움직임조차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는 습관이 있다면 나중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오래된 습관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같은 방식으로 대화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성향이 변하면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화하고 행동하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습관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의 우선순위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일과 성취가 가장 중요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행복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중요했던 습관들이 이제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두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뇌는 계속해서 자극을 받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고 기존의 습관을 바꾸는 과정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조금씩 변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습관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반복하는 행동 중에서 어떤 것이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이 불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 왜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하려고 하면 쉽게 지치게 됩니다. 대신 처음에는 하루 10분씩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습관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변화가 귀찮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바꾸면
내 삶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하고 실패도 겪으면서 점차 몸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시간이 걸리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새로운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여는 과정입니다. 어떤 습관은 여전히 나에게 유용할 수 있지만 어떤 습관은 더 이상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변화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늘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이제는 내게 맞지 않는 습관을 하나씩 정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삶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을 내려놓고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3. 한 번 맺은 인연에 대한 집착.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학교 선후배, 이웃, 우연한 자리에서 알게 된 사람들까지 인연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어떤 관계는 오랜 시간 이어지기도 하고 어떤 관계는 짧게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맺은 인연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오랜 친구라서, 가족이라서, 혹은 과거에 특별한 추억이 있어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평생 지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도 변하고 관계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한 번 맺은 인연을 놓지 못할까요? 그리고 인연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은 익숙한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과의 관계는 안정감을 주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그 관계가 불편하더라도 익숙함을 이유로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연을 놓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오래된 관계는 소중하다. 친구는 평생 가는 것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다면 한 번 맺은 인연을 끊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좋은 기억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정말 친한 친구였고 가족처럼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지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추억이 많아도 지금 그 사람이 내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어릴 때 친했던 친구와 성인이 되어 멀어지는 경우는 흔합니다. 젊은 시절 가까웠던 직장 동료와 퇴사 후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면 오히려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공통된 관심사나 대화 주제가 없는데도 오래된 사이니까라는 이유로 만남을 지속하면 피로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도 같은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관계가 어느 순간 한쪽만 일방적으로 배려해야 하는 관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친구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방이 내게 너무 많은 감정적 부담을 주거나 나를 이용하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나 자신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인연을 놓는 것은 배신도 매정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흐름이 다르고 관심사와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관계가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관계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나에게 기쁨과 안정감을 주는지 아니면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주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한 인연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인연을 놓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더 이상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거나 깊이 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멀어지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맺은 인연에 집착하기보다 지금 내게 맞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계는 오래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지만 나쁜 관계는 내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감정적인 피로감을 줍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유지할지 놓을지를 고민할 때는 단순히 얼마나 오래 알고 지냈는가가 아니라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는 놓아야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필요 없는 인연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정작 나에게 진짜 중요한 인연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고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방식이 바뀌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인연을 놓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인연이라도 지금의 내 삶과 맞지 않는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보내줄 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나 자신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인연을 놓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나은 관계, 더 건강한 삶을 위해 이제는 집착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4. 부모로서의 책임감. 부모라는 역할은 단순히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평생 자식을 향한 책임감이 따라붙습니다. 어릴 때는 자식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고 학창 시절에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며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식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어집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지만 이 책임감이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걸까요? 부모로서의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희생이 오히려 부모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면 이제는 관계를 다시 돌아볼 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 책임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가 모든 걸 감당해야 할까요? 부모가 언제까지나 자식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 주려고 하면 자식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기회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법입니다. 부모의 책임감이 지나치면 자식이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지나치면 부모 자신이 희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부모 자신의 삶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담이 문제입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집을 마련할 때, 혹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가 끝없이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자식을 도와야 할까요? 부모 자신도 안정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자식을 돕느라 자신을 희생하면 나중에는 누구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부모는 큰 부담을 느낍니다. 자식이 힘든 상황에 놓이면 부모는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하지만 모든 문제를 부모가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면 자식은 독립심을 기르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의 책임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시점도 필요합니다.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면 이제는 자식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언제까지나 곁에 있어 줄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식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면 부모가 더 이상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여유가 된다면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부모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수준이라면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인 거리도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힘들 때마다 곁에서 도와주고 싶겠지만 자식도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면 자식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 주려 하면 자식은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고 반대로 부모가 너무 무관심하면 자식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걸 책임지려 하기보다는 자식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모가 한 발짝 물러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인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부모도 한 명의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이 독립한 후에도 부모가 계속해서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면 부모 자신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식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때 자식도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역할을 내려놓는 것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자신의 인생을 존중해야 하고 자식도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이 지나치면 부모도 자식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돕되 부모도 자신의 삶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왔다면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하고 자식도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 합니다. 이제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 모두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불안, 오래된 습관, 한 번 맺은 인연에 대한 집착, 부모로서의 책임감 같은 것들은 쉽게 놓아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것들이라
버리려면 불안하고 그대로 두자니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까요? 돈은 아무리 모아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익숙한 습관이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모든 인연이 평생 지속될 필요는 없는데도 억지로 이어가려다 보면 피로감만 쌓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독립할 시점이 되었음에도 계속 책임감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부모도 자식도 힘들어집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내 삶이 가벼워지고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불안과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로 해요.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